자, 현대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단원의 지역 통합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이유가 형성되는 흐름에 대해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공동체의 가입국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EU, 유럽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ECSC라고 나오죠. ECSC. 여기 일단은 한자를 보시면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리고 영어로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말 그대로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952년 설립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잖아요. 그 직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꼭 외우셔야 되는 이 6개국인데요. ECSC 원 가맹국에 해당을 합니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프랑스, 그리고 당시의 서도,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세 나라. 해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참고로 베네룩스 3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책을 보시고, 그런데, 이 공동체는 50년 동안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5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02년에 없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라톰인데요. 유럽, 이 오슈라고 하는 것이 구주라고 읽는데, 한자로 이렇게 썼을 때 유럽이라는 말이에요.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로피안 어토믹 에너지 커뮤니티. 어토믹 에너지가 원자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들어진 지 6년 뒤에 1958년 설립된 유럽 원자력 공동체입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EAEC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라톰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력 산업의 확립으로 미래의 에너지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CSC랑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라들이 왜 뭉쳤는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소련 사이의 체제 대결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의 한 나라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의 나라들도 좀 뭉쳐보자 이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계사 측면에서 보시면은 계속 프랑스랑 독일이랑 싸우는 역사죠. 근데 방금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그러니까 요쪽에 라인강이잖아요. 라인강 유역에 이제 자원들, 석탄, 철강의 자원들이 있어서 그거를 두고 프랑스랑 독일이 계속 싸운 게 세계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맥락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슈만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프랑스의 외무 장관이었던 사람인데요. 라인강 유역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이제 전쟁을 좀 하지 말아보자. 이런 측면의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유라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미래 에너지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 미국과 소련은 핵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나라들도 함께 핵무기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EC인데요. 일단은 이 흐름이, 이게 EEC가 58년에 같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ECSC에서 EEC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여기서, 어,
애프터는 약간 별종으로 나오고요. EC에서 EC로 다시 넘어가고 EC가 EU가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EC를 볼 텐데, EC, 유러피안 이코노미 커뮤니티, 그래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58년에 만들어졌고, 로마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국경 없는 단일 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서로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외국이랑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관세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내의 국가들 사이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역외,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각각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통일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이게 EU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자유화 해서 돈이 이동을 하는 거,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거 자유화, 그리고 노동력들,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유롭게요. 사실 뒤에 내용을 생각하면은 여기 내용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 페이지에 관해서는 이게 일단 키워드거든요. 이거 밑줄을 해두시고 공통의 농업 정책, 이게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애프타 자유무역 다시 유럽 자유무역연합 여기 유로피언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이게 그 별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58년에 EC랑 유라톰이 만들어졌는데 이 EC에 대항하기 위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60년에 2년 뒤에 이걸 만들었다 소리입니다. 영국 주도로 만들어졌고 원 가맹국에는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렇게 그러니까 그 ECSC 6개국이 절대 여기에 원 가맹국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가 원 가맹국이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볼게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게 ECSC 6개국 이게 해당한다면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렇게 요렇게가 이제 그 애프타의 원 가맹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품의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역 자유화를 한다. 그 관세를 없게 하겠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무역화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랑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ECSC에서 EEC로 넘어오면서 공통의 농업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여기 나라들 사이에서는 농산물 이런 거는 함께 하지 않고 그저 무역을 할 때 공산품에 대해서만 자유무역을 하자 이겁니다. 여기 써 있죠. 정치적 통합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EC는 점점 이제 EC가 되고 EU가 되면서 정치적 통합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 가맹국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이 네 나라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나라들만 지금 남아있는 애프타 4개국이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EC나 EU에 가입하면서 지금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EU의 가맹국에 대해서 고르시오 혹은 EU의 미가맹국에 대해서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가맹국이 아닌 나라로 이 네 나라는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EC 가입으로 탈퇴, EU 가입으로 탈퇴. 이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네 나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 옆에 조그맣게 오스트리아랑 사이에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렇게 네 나라가 애프타 4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지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ECSC에서 EEC로 넘어가고, EC랑 유라tom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EEC에서 이제 EC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유럽 공동체가 되죠. EC, 가운데 C가 빠졌습니다. 1967년이에요. 여기는 58년에 EC가 만들어졌고, 67년에 ECSC, 지금까지 다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유라톰, EC, 이게 통합됐습니다. 통합되어서 6개국으로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6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ECSC 6개국,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6개국으로 시작됐다. 근데 브리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브리실 조약이 만들어져서 이씨라는 조직이 탄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업무의 통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브리실 조약으로 어떤 조직이 탄생했다가 아니라 업무의 통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배울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이 시에 들어왔다. 근데 영국이랑 덴마크는 애초에 에프타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왜 여기 들어왔냐? 일단은 이 시에 해당하는 나라, 그리고 이 시에 있을 때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조금 더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애프타를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 시에 가입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6나라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확장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왜 덴마크랑 아일랜드가 가입을 했냐면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데요. 영국 보시면은 여기 있고 덴마크 아일랜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밀접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가입을 했으니까 이 나라들도 가입을 했다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맨 처음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70년대에 이 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시는 67년에 만들어졌지만 73년에 요 세 나라가 가입을 하죠. 그래서 9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0년대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맹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81년이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86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셋 다 뭐냐면은 그 전까지 독재국가였어요. 근데 독재국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입이 허용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겠지만 EU라고 하는 것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입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여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정책, 안보 이런 것까지 통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U로 들어왔습니다. EU.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창립됐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조약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EU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고요. 마스트리히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회의를 했고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 소리입니다. 벨기에는 참고로 아시겠지만 프랑스랑 독일의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 세계사적으로 독일이랑 프랑스랑 전쟁을 할 때 벨기에는 뭐 잘못 없이 치이고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독일 어떤 곳에 본부가 있으면 좀 이게 또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벨기에에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제 통화 동맹 여기를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동맹이라고요. 동맹 수준이고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협력입니다. 공통의 외교 안보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인데 공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각
EU의 각 나라가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EU 차원에서 어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그리고 사법 분야에서 협력, 그리고 유럽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돼서 EU 가입국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강조를 드렸는데 경제 통화 동맹 관련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이양했다. 자, 우리가 정치 첫 번째 시간에 주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주권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최종 결정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포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정치적으로 많이 한 나라처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U 가입국인데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ECSC부터 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물론 처음에는 소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을 했는데 영국은 그 이제 2016년에 투표를 해서 탈퇴를 하기로 하고 2020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81년에 그리스, 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5년에 세 나라가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93년에 만들어질 때까지는 12개국으로 가입을 했다. 그런데 3년 뒤에 그러니까 EU가 만들어진 직후에 세 나라가 가입을 했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여기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다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EU 15개국이 되고요. 여기 보시죠.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몰타,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몰타, 키프로스 이렇게 동유럽에 해당하는 10개국이 가입을 한다. 방금 전에 내용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93년에 EU가 만들어졌고 95년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맹을 했는데 왜 이 나라는 바로 가입을 했고 이 나라들은 10년 뒤에 가입을 했는가? 자, 이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 세 개국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이 승인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구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잘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나라들은 예전에 구소련권이었지만 이제 냉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91년에 소련이 해체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연합으로서 함께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음, 유럽 연합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가 최근에 이제 2011 이거보다 더 늦게 2007년, 2013년 크로아티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으로 가입한 나라니까. 그래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쪽에 있어요. 이 나라들은 왜 뒤에 가입을 했냐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서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부패하거나 이런 나라들은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좀 특이하긴 한데 튀르키예는 이슬람이라서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 세르비아는 좀 별도로 숨어져 있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 세르비아 뒷배에 이제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따라서 이제 이 나라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일부러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본 조약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 원래는 그 유럽 헌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유럽 헌법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었다. 왜 부결이 되었냐면은 이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005년, 2006년 이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동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했죠. 그런데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면요. 그 위에서 봤다시피 시민권이 있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저 동유럽의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들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될 뻔하기도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헌법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조약을 개정하는 형태로 수정이 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 연합을 만들었을 때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조약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전에 EEC 여기 EEC를 만들 때 조약이 로마 조약인데요. 유럽 경제 공동체. 그런데 그 여기에 왜 그 유럽 공동체라고도 그러니까 EC라고도 하냐면은 로마 조약을 만들 때는 분명히 EEC였지만 그게 바로 EC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EC를 만들 때 조약을 로마 조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랑 로마 조약을 수정하는 형태로 리스본 조약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EU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별칭이긴 한데 종합 과목에 이대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유럽 이사회의 의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의회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EU의 외무안전보장 상급 대표라고 하는 직책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포기를 했지만 거의 뭐 국가 같은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U 대통령의 임기는 특이하게도 2년 반이고요. 5년까지 2회 연속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발효됐다. EU가 지금 27개국이니까 전체가 발효됐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는 유로라고 하는 것은 EU에서 사용하는 통화잖아요. 돈인데요. EU의 27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이제 근데 이거 그 최근에 맞아요. 변동이 돼가지고 이거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 21개국이 됐고요. 불가리아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2026년 부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국가처럼 중앙은행도 있다 소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선 독일이 제일 힘이 세요, 지금.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불가리아 빼고요. 이렇게 있는데 어,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얘네 둘은 투덴으로 기억하시고요. 투덴. 그리고 여기 있는 네 나라는 좀 약소국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소국. 무슨 말이냐면은 어딘가한테 지배를 당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뭐 독일한테도 치이고 소련한테도 치이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시작하는 무렵에 직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지만 사실상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에 난 다름없었고요. 루마니아는 예전에 그 오스만 제국, 지금으로 하면은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넓게 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덴 플러스 약소국. 그러니까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인데 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강대국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EU에서 탈퇴한 영국 그리고 F타 4개국 기억하시나요? 여기 어,
보시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렇게 네 개국은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